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형 그랜저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네, K8이 지금 상당히 상품성이 높은 상태로 출시가 됐고 좀 인기가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현대에서 K8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품성 개선을 거친 2021년형 그랜저를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2021년형으로 바뀌면서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디자인의 변화가 있거나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양의 조정 그런 정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주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에서 이번에 2021년형을 선보이면서 나름 스페셜 트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르블랑이라는 그랜저 르블랑 스페셜 트림을 출시를 했는데요. 블랑은 뭐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어로 화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몽블랑 하면 흰 산, 그렇죠. 그리고 블랑 누아 하면 흰색과 검정색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블랑인 만큼 그냥 화이트 에디션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르블랑은 사실은 이제 에디션이라기보다는 트림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급에 프리미엄이 있고 프리미엄 바로 윗급이 르블랑 트림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익스클루시브와 캘리그래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고 프리미엄 중간에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르블랑 트림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화이트, 실내 화이트 이거 보시죠. 이 베이지와 검정색 투톤 인테리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고, 그러면 다른 인테리어는 선택하지 못하느냐? 검정색 원톤도 인테리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내가 다 화이트한 느낌, 화이트 하죠. 네, 요 느낌을 강조한 것이 르블랑 트림인 만큼 좀 애매하긴 하구나. 이게 트림명이 르블랑인데 그렇다고 또 검정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거나 르블랑 트림은 좀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인 트림으로 출시가 됐더라. 그리고 요 베이지와 블랙의 요 투톤 인테리어 요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르블랑 트림의 특징이다. 그리고 요 르블랑 트림에서 3.3 엔진이 적용되는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나름 또 재밌는 게 안쪽에 그 알칸타라 시트랑 스웨이드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 카본 파츠들이 외장에 더해지는, 그럼 나름 좀 독특한 에디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한 그런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르블랑 트림입니다. 그래서 르블랑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가 엄청 화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거 첫눈에 딱 보면 인테리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인테리어 보여드리는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때 탄다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때가 타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선택하기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블랙 원톤 인테리어도 사실 따로 준비를 해 놓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때 타는 건 둘째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는 좀 더 화사하고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 베이지 블랙 투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연비에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 연비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시승차를 받아 가지고 지난 주말 동안에 세종 그리고 대구 정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주행한 거리가 646km 정도, 네, 그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대체로 거의 고속도로 주행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뭐 여행인 만큼 막 급가속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일상적인 수준으로 주행을 했더니만 연비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무려 21.2
1km/L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주행 가능 거리 남아있는 게 421km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행한 거리와 남아있는 거리를 합치면 한 1066, 7 뭐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름 한번 채우면 10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실제 실측 테스트를 한번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제가 차를 받았을 때가 주유한 상태에서 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주유한 상태에서 한 3, 40km 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주유를 가득한 상태라고 하면 한 1100km 이상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연비가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KAC랑 아무래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KAC 하이브리드가 여러모로 굉장히 월등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트레인이 다릅니다. KAC에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맨 처음 적용했었던 건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처음 출시할 때 제가 신경 써서 봤던 게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전기 모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랜저는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2.4 엔진이어서 최고 출력이 159마력이거든요. 근데 KAC 1.6 터보는 180마력이에요. 출력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엔진뿐만 아니라, 물론 토크도 훨씬 더 그쪽이 더 높고요. 근데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도 K8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출력이 높아요. 얘는 38kW인데 K8은 44.2kW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50마력이 조금 넘고 그 차는 한 60마력 정도 되니까 전기 모터에서도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전기 모터가 주로 차가 초기 출발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회생 제동을 하기도 하고 주행 중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기에 출발할 때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K8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이 차보다 훨씬 센 만큼 저속에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훨씬 더 강한 힘을 내주죠. 그래서 전기 모터로만 가속할 수 있는 그 속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엑셀을 조금 더 밟더라도 차가 조금 더 가속력 있게 나가주는데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지난번에 K8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처음 출발할 때 얘는 엑셀을 조금 굉장히 조심해서 밟아야 돼요. 조금만 세게 밟으면 좀 더 일찍 엔진이 시동이 걸려버린다는 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급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아무래도 K8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그 점은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제 승차감 부분에서도 사실 그랜저가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번에 지방까지 갔다 오는 동안 정말 편하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도 K8이랑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K8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차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들어있는 거랑 이 차랑 비교해보면 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랜저하고 K8하고. 얘는 그랜저 K8보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옵션들을 어느 정도 맞춰서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야, 이 그랜저가 르블랑이라는 트림을 만들긴 했지만 과연 이게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연비는 어떠냐? 그럼 이 차가 지금 연비가 21.1까지 나왔으니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K8 하이브리드는 사실 장거리 주행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6.2예요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근데 K8 하이브리드는 18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K8 하이브리드를 비교해 보면 힘도 그쪽이 훨씬 세. 전기 모터가 그쪽이 세서 초반 출발할 때도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해. 연비도 K8이 더 높아. 근데 승차감도 K8 쪽이 조금 더 좋아.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가격도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지난번 사실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게 적어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확실하게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만큼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나 경쟁력 등을 따져보면 K8 하이브리드 쪽이 월등할 수밖에 없죠. 아니다. 이번에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K8 하이브리드보다 어쩌면 조금 요 부분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엔진 사운드 쪽이에요. 여기 이제 6기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흡기에 2.4로 배기량이 또 조금 더 높고 또 앰피어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엔진 쪽은 확실히 더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정숙성 면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 점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참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하이브리드에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가솔린을 선택할 때 3.3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카본 파츠라든가 또는 뭐 스웨이드 알칸타라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런 나만의 그랜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긴 한데 하이브리드에는 뭐 퍼포먼스 패키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승입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K8은 메리디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디안 오디오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지난번에 K8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주말에 좀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이브리드는 아니었고 근데 주말 동안에 음악을 진짜 엄청나게 듣고 다녔거든요. 지방 가면서 막 계속 음악을 들을 정도로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다녔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메리디안이 아니고 JBL이 들어가죠. 근데 이 르블랑 트림은 JBL이 선택조차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블랑 트림이 익스클루시브보다 아래 트림인데 JBL은 익스클루시브부터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블랑에서는 아예 JBL도 선택이 안 되는 아주 기본 오디오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사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당연히 JBL이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음악을 조금 들으면서 출발했는데 이게 사운드가 좀 이상한데 이거 JBL 맞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JBL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르블랑 트림은 JBL을 선택조차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차피 음악을 뭐 장거리 이동하게 되면 음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보면 그냥 무난하긴 합니다. 이게 JBL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리디안이랑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이건 JBL도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히 음악을 신경 써서 듣는 분 아니면 무난하게 들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다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 그 중에서 뭔가 표현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곡들은 이게 들어보니까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오디오를 끄게 되더라고요. 이건 차라리 안 듣고 말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이게 그 비교가 메리디안이 아니면 그러면 뭐 그냥 이게 아반떼급이나 그 아래급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랜저다 보니까 그 K8의 메리디안을 자꾸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곡에서는 이거는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꺼버리게 될 정도로 오디오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르블랑이라는 게 나름 매력적인 트림으로 출시가 되긴 했는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시트 하얀 거 이거 말고는 뭐 큰 의미가 좀 없지 않나. 더군다나 JBL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지금 촬영 때문에 약간 시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행을 좀 더 했더니만 주행 가는 거에 더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688km를 주행했는데 391km가 남아 있어서 거의 한 1080 정도 가능한
주행거리가 되네요. 그리고 연비도 21.1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기 모터가 힘이 아무래도 K8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EV 상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요때 아무래도 K8보다는 엔진 시동이 좀 빨리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죠. 그거 한 10마력이면 꽤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8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사륜구동 넣고도 그 전기가 힘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K8은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8에 비해서는 초반 가속할 때 전기 모터가 가속해주는 부분이 조금 약하고, 전체적으로 뭐 가속력 자체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시스템 합쳐서 한 200마력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차는 한 230마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힘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체로만 보면 사실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용하고, 또 뭐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있는 만큼 저속에서도 조금은 힘을 보태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승차감도 사실 좋고,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별로 없는 모델인 건 사실 맞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면 진짜 좋죠. 근데 문제는 K8 하이브리드라는 너무나 강력한 경쟁 모델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디에서도 매력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정숙성 하나 빼고는 진짜 매력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아쉬운 시승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런 시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이래저래 많이 아쉽네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주행하면 사실 되게 편하고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어떤 분이 선택하시느냐, 그냥 그랜저 자체를 인정하시는 분, 야 그랜저면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 사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연비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가격도 뭐 K8이랑 비교해서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랜저 사셔도 뭐 큰 문제 없다. 그리고 K8보다는 그랜저가 훨씬 더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랜저 선택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K8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게 되면 좀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면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도 좀 장거리 시승도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